우리 뉴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이키 법무장입니다. 뒤엉킨 한일 관계 현안이 참 복잡합니다. 신냉전 체제, 칭할 수 있는 한반도 한일 관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기 해결을 희망하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양국가의 입장도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뉴스 인터뷰 코너에서 첫 순서로 일본 전문가시죠? 방종태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방종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종태입니다. 일본 전문가로 일본에서 단연간 활동하시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던데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폭넓은 안목을 갖고 계신데 현재 한일 관계에 첨예한 현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징용공 소송 문제, 위안부 및 소녀상 문제가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즉 일제 식민지 시대의 착취와 인권 문제가 주였는데 최근 일본 기시다 수상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현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영토 문제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한일 문제가 좀 아주 어렵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군과 적군, 심지어는 숙적의 어떤 대결 상대로 평들을 많이 하는데 신냉전 체제에 돌입한 한일 관계, 과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 대별하면은 한일 두 나라의 상반된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하는 상반된 입장이 있고 또한 일반 국민과 정치가의 양국의 일반 국민과 정치가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치는 역사적으로 그 일본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이나 한국에 대해서 조선 정벌이나 한국에 대한 혐한 사상을 전개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그 행태였고 한국 정치도 이를 본받아서 위기 극복용으로 반일 정책을 내세우면 매스컴들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그 애매한 각자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 측의 입장을 보면 징용공 문제, 소송 문제죠.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측의 주장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징용공 소송과 위안부 내지는 소녀상 문제를 한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언론들이 집요하게 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까지 살펴본다면 크게 대별해서 이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안건들은 영토 문제,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의 문제, 즉 위안부 및 소녀상 문제라든지 징용공 소송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재의 유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일본 측에서 일제 식민지하의 청산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과 기본청구권으로 이미 다 청산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일 간에는 인접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독극물 폴리탱크의 그 폐기물이 일본에 표적한다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요곡이나 또는 TV 프로그램의 저작물 등에서 부정 카피나 도용 문제라든지 또는 딸기 농산물의 신품종을 무단 재배한다든지
잘 아시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 같은 네. 문제라든지 또는 우길기 전범기의 문제라든지 한일 무역 분쟁 또는 동해의 명칭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다각도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상당히 편중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징용공 소송 문제라든지 위안부 및 소녀상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준비하고 있는 게 12가지나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12가지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첨예한 얘기겠지만 정말 한국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은 비엔나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즉 국가 간의 조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국가 간의 조약은 헌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폐기해야 된다든지 반발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국가 대 국가로서 체결한 이상은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독도 경비대를 철수하라고 최근에 강력하게 일본에서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소설에서 그 어떤 복선을 설정하듯이 그런 복선을 설정해야 되는데 속칭 손수건을 떨어뜨려서 손수건을 주워서 준다든지 네. 이런 서로 주인공이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어떤 그 복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그 피살되면서 7월 12일 날 그 고별식을 했어요. 장례식 전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석별의 어떤 정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러한 때에 손수건 줍듯이 강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가서 강제적으로 회담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카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일본은 국장을 치른다고 합니다. 네. 9월 27일 날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거행한다고 해요. 저는 이게 떨어진 아베의 손수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손수건을 주어야만 복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 소설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 없이 갑자기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의 국장에 참석을 해서 강제적으로 일본 총리와 만나서 어떤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영토 문제는 이웃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일 문제이지만 미국의 후방 지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아베의 손수건 카드를 꼭 활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영원한 아군이자 영원한 숙적인 우리 일본. 오늘은 우리뉴스 인터뷰 첫 순서로 일본 전문가시죠? 방종태 칼럼니스트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신냉전 체제, 한반도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